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당초 여사 감귤가족 채널의 그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게 지내셨는지요? 뭐 거의 한 3, 4개월 만에 그 동영상을 만드는 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경치 좋은 그 제주도의 그 탐라 도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요. 20대, 뭐,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제가 독서를 많이 했는데,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핑계로, 뭐, 삶이, 정신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독서를 좀 많이 등한시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도서관에 나와서 책도 좀 보고요. 맑은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그 소나무입니다, 제주도에. 아주 뭐 어마어마한 소나무죠.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무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특히 이제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푸릇푸릇한 그 소나무 향을 맡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환절기에 이 건강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질 시기인데 이렇게 그 좋은 공기 쐬시면서 가끔 뭐 자주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렇게 야외에 나오셔서 밝은 공기, 좋은 하늘, 그 다음에 푸른 하늘도 좀 바라보시고요. 굉장히 좀 요즘에 하늘을 보는 어떤 시간이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로 최근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야외 나오셔서 한 번씩 그 기분 전환도 하시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자기의 어떤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3, 4개월 동안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별의별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영화보다 더한 세상에 살고 있는, 코미디보다 더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너무나 이제 혼란스러운 세상인데, 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그 캄보디아 그 대학생 살해 사건이나 이런 뭐 금융 관련 사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의 그 주제의 그 제목은, 타이틀은 종착역 피트 탐욕이라는 이름의 열차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금값이 올해 들어서 57.9%가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200불이 넘었어요. 온스당. 트로이 온스, 그러니까 트로이 온스 하면은 8돈입니다. 한국 돈수로 계산하면 8돈인데 지금 거의 598만 원, 600만 원이 됐어요. 트로이 온스당 8돈에. 그럼 뭐 거의 뭐 70만 원을 넘어서 80만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요즘에 그 뭐 주가들이 그 미국 S&P 지수,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13.6% 상승했고요. 현재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6.3% 올랐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한국 금값은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더 높아요. 72%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 전 세계의 그 국민들, 특히 정치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금값이 올라서 그 금을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좀 그 앞으로 다가올 그 금융에 대한 불황,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무서운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 생수를 사 먹을 세상이 올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올해 되게 73년생, 제가
53살인데 불과 한 30년 전, 35년 전, 이때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그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라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물을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세상이 와버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국가적으로나 정치권들이 일반 시민들이 금융 화폐에 대한 무관 탐욕, 어떤 무지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지금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뭐 제가 뭐 금융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 모든 지표들이 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금값뿐만 아니라 은값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분으로 보면 이제 인간들이 진짜 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의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금과 은의 상승률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느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요. 뭐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 아닙니까?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계속 연일 시위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경제가 부실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이 아주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그 경제에 대한 파고, 금융에 대한 파국을 예측하는 그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드러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무겁습니다. 저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으로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금값 같은 경우에 2019년에서 19년 말에서 20년 초에 한번 스파크를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입니다. 미리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금융이 썩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코로나 때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거에 지금 유탄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이어지면서 이 어떤 그 폭탄이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도 문제였지만 국민들도 이 정부나 정치권의 그 푸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저는 마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물을 그동안 많이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 이재명 정부가 하는 그 민생 지원금, 저는 뭐 이재명 정부를 개인적으로 뭐 폄하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정권을 잡고 나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너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국에 이제 뭐 탄핵 문제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문제 때문에 나라가 뭐 거의 절단날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와 운영을 잘하다가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든 이후에 국가 경제가 아주 그냥 치명타를 입고 이렇게 나락으로 이제 무너졌는데, 저는 지금 그래요. 윤석열 정부를 편들고 폄하하고 이재명 정부를 편들고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정치권을 보지 마셔야 돼요. 여야를 나누지 마시고 정치인들을 한 무대기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꾸 국민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국민의힘 편을 들었다가 뭐 한나라당, 뭐 자유한국당, 뭐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어마어마하게 이름들을 바꿔가면서 간판을 갈아가면서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주고 반성하지 않고 간판만 갈고 얼굴만 바꾸고 얼굴 마담만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운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버텨왔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 끝이 보인다고 봐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거품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꺼질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탐욕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탐욕이 언젠가는 폭발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라는 이름의 포퓰리즘. 지금 뭐 국민들이 마약에 젖어 있는 것처럼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아먹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소상공인들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 운영하시는 분들의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최소 30-40% 최대 한 60-70% 이상은 언제든 퇴출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본인들이 그 사업체나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기 주관적으로 장사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잣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으로 얘기하면 자기 입맛에는 맞는 거예요. 대중적인 어떤 입맛을 고려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중적인 입맛만 너무 쫓아가거나 어떤 정체성이 맞지 않거나 어떤 그 가격대가 너무 터무니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몽땅 그려서 정치권이 정치를 못한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뭉개면서 자꾸 정치권을 탓하고 지원금을 타먹고 어떤 보조금을 타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두 번 처음에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금 민생지원금 뭐 1차, 2차 정도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어떤 그 뭐 기본소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봐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요. 그 진짜 돈이 아니에요. 화폐는 진짜 돈이 아닙니다. 무한하게 찍어내는 어떤 허상에 불과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쓰나미로 국민들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2000년대 초반에 그 코로나 사태,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 2025년 코로나 사태, 이 양적 완화의 돈이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어음을 막을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채를 갚으려면은 복지를 줄이고 긴축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하지만 지금 복지 줄이고 긴축하면은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폭동 날 겁니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복지라는 이름의 마약에 젖은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이 긴축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돈을 찍어낼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거고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대공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황이 아니라 대공황. 그래서 지금 저는 금값이나 은값을 보면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뭐 금값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미국의 전문가들, 그 월가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뭐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로이온스당.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이제 트로이온스가 8돈입니다. 지금 가격이 한 600만 원 돼요. 598만 원, 600만 원 되는데 2만 불에 4,200불.
근데 그게 이제 2만 불에서 3만 불로 상승이 된다. 그러면 2만 불만 해도요, 지금의 5배예요. 지금 가격의 5배가 넘습니다. 최대 뭐 7, 8배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은값 같은 경우는 실버 같은 경우는 뭐 20배에서 최대 40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짜 돈에 대한 어떤 그 형벌이, 어떤 익스큐션, 처형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여러분들 IMF를 겪어보신 세대들이 있을 거고 안 겪어보신 세대도 있겠지만, 진짜 돈이 무엇인지가 이제 결판이 나는 때가 옵니다. 진짜 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짜 돈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달러나 한국 원화, 지금 달러도 똥값 되고 있잖아요. 달러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금과 은을 어떤 경쟁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실물 같은 경우는 금과 은이 아예 그냥 동났다고 해요. 그래서 실버바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면 한 40일 정도,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실물 금과 은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서민이다 보니까 뭐 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뭐 은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뭐 이런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대공황이나 어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오랜만에 방송을 켜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많고, 시간은 뭐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방송을 시작할 텐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제 타이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씩 좀 방송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보름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문제, 대공황 문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가 났어요. 9월 24일인가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주가 넘어가고 이제 한 달이 가까워 오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CBDC 문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디지털 좋아하시잖아요. 빠른 거 좋아하시고 편리한 거 좋아하시고,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 빠른 거 좋아하죠. 은행에 가지 않아도, 실물 보지 않아도 우리가 핸드폰으로만 까딱까딱해서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재라든지 어떤 해킹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러면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화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CBDC나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런 거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제약, 군산, 복합체, 에너지, 금융, 식량 이런 어떤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문제, 캄미라라고 하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그 다음에 태국 일부, 중국 일부 이런 국가나 지역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이제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왜 CBDC가 문제고, 왜 대공황이 문제고, 왜 그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가 문제고, 국가 부채가 문제고, 왜 문제이고, 우리에게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닥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금융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래요. 그냥 이런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좀 제약이라고 봅니다. 그냥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냥 그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면 돼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흉년이 들고 농사가 안 됐을 때 왜 흉년이 들고 농사가 안 됐는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가서 벼도 수확하고, 낙과도 주워보고, 쓰러진 벼도 일으켜보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범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하고 서로 대화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쯤 방송을 하고요. 앞으로 하나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심오하게 여러분들과 그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소나무가 멋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에 한번 나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좀 산책도 하시고 좀 공기도 쐬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내시면 돼요. 뭐 아침 저녁으로 잠 좀 줄이시고 나와서 이렇게 그 자연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심호흡도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시고 정신 건강, 특히 정신 건강에 좀 플러스되는 어떤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국가가 굉장히 어렵고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우리 모두 힘내고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2주 안으로 제가 또 방송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